거의 한 50개 정도의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고요. 쇠 선반 밀링 이런 작업할 때 뿜어져 나오는 유증기들이 있어요. 그 유증기들이 실내로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벌써 이 차에 보면 분진 같은 게 엄청 날려가지고 두통, 호흡기 질환, 근육 경련, 근육 마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유도 모르게 그러니까 몸에 그 모낭염이라고 있죠. 그게 한번 크게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15일간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난 그 15일 뒤에 아이마저도 췌장 기능 정지 판정이 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호르몬 분비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질병이 나오고 아플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원인을 찾다가 예전부터도 차에 내려앉은 페인트 분진들을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어요. 이게 어디서 날렸는지, 성분이 무언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선반 가공 공장 있죠? 연마제 공장 있죠? 밀링 이런 작업할 때 뿜어져 나오는 유증기들이 있어요. 그 유증기들이 실내로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만 해도 처음 창문 열어보겠습니다. 색깔 바뀌고 수치 계속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그 휘발성 가스들이 감지가 바람 타고 다니면서 감지가 되면 빨갛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 구청이나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뭔가 대답이나 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했을 때 막상 뭐 현장 한번 나와보시지도 않았고, 나와보신다고 해도 구청의 환경과 직원분들 서너 명 다녀가셨고, 대기배출 시설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 양만을 계산을 해줬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처음에 등록한 기준치보다 적게 나와서 여기는 합법이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지금 제가 집에서 관찰되고 있는 그 페인트 분진들을 다 그거 모아서 성분 분석을 했고, 그 성분 중에서 집 안에서 나온 성분들이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이 나왔고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안 되죠. 아예 그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고 예, 카드뮴도 마찬가지. 카드인데 다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아 그럼 저 건물도 자동차 정비 그 예, 저기 건물이구나. 지금 자동차 정비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통기가 되면 여기를 이렇게 타고 기역자로 나가는 거예요. 온갖 먼지가 이쪽 주변 일대를 다 쓸고 가는 거예요. 저기에 만약에 도장 부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네. 시설 관리 제대로 못하면 이 동네는 또 이꼴나는 거예요. 잠정마을, 사월마을이 작년 한 해 가장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주민들이 집단 안발병해야 뉴스에 겨우 나올까 말까예요. 이미 성분까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8년 동안에
정말 내가 아이를 잡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정비 사업 때는 2005년에 들어왔던 사람은 10% 우리가 계약금을 주는 동시에 서류를 다 달라고 한다. 이제 어떻게 가만히설로 꼬셨느냐 하면 당신네 이 점포 하나 주면서 아파트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쪽지에다가 아파트 써주겠다고 약조까지 해줘서 줬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이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땅에 넘어갔으려니 생각지도 않고 이 상인들은 그냥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내 가게지, 내 점포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2010년도에 대지분자 신산 D&I라는 회사가 공매를 받아서 58억에 공매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명도를 해서 상인들 있는 거 싹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도 잊어버렸지, 재산도 송두리째 빼앗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2차 정비 사업이 또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외부인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일명 지분 쪼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원천무효가 된 거예요.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이 골목이 어마해가지고. 예전에는 좀 많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청 사람이 많았었죠. 천왕동, 저 항동, 저 온수공단 다 여기 시장을 봤거든요. 그 대신 이제 월급날 정도 되면 이제 이 골목이 엄청 막 바글바글 했었지요. 그때 이제. 여기서 돈 벌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돈 벌어서 나가고 늦게까지 12시 넘어서 네. 까지 일하고 이제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잠만 자고 나오고 다시 들어오시고. 그 당시에는 장사가 그렇게 자기 때문에 네. 밤에 12시까지 손님 오셨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4시, 3시 나가지고 생선 장사는 생선 띠러 가고 네. 야채는 야채. 지금 상황에서 지역 관할하는 구로구청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있나요? 아무런 입장도 지금 밝혀주지를 않고요. 그냥 그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지금 그냥 민간업자가 그냥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런 입장도 밝혀주지를 않고 그냥 민간업자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이나 지역 상인분들은
그 구청에서 나서서 공공개발로 그렇죠. 제시하는 걸 원하시는 그렇죠. 거죠? 주민 편의 시설에 들어간 공공 개발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정비 사업을 하면 주민 편의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돌려줘라 이거죠. 고척 근린시장 봐봐요. 그 조그만 시장도 관광형 시장으로 몇 억씩 따라붙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은 지금 호텔도 몇 개가 있고 주민도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왜 여기 오리일동은 이렇게 피폐하게 놔두는지, 그리고 왜 오리시장을 이렇게 10년 이상 방치를 하는지, 저는 이 방치하는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오해도 있고 욕도 많이 해요. 니네들 땅값 많이 받고 이사 비용 많이 받으려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지. 15년 동안 땅값 많이 받으려고 버티고 있겠어요? 나가지. 저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나가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꿋꿋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개발이 될 때까지 저희는 이제 같이 갈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저는 달팽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달팽이 집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살고 있고 민간 공급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LH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LH에 반환하는 그런 형태의 집에 살고 있고요. 매달 이제 그 이자와 뭐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이거를 지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SH에서 기존에 있던 지어진 주택을 본인들이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주택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싼 편이어가지고 좀 거기 들어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임대업자들의 반발도 장애물입니다. 워낙에 서울시의 SH 공사에서 잘못한 거라. 저는 이번에 그 저희 조합에서 같이 님비 관련해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같이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은평구에 그 아파트에 노란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현수막 걸려 있는데 전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했던 말이 오빠 저희 잘못했어요? 이게 너무 크게 청년주택을 확고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년들이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살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서럽기도 하고.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뭐랄까 평범한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신 어른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청년이었을 시절이 있을 거고 자녀분들이 청년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어린 자녀들 분하고 사실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될 건데 언젠가는 약간 청년 이꼴 슬럼? 약간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게 약간 궁금하다. 어떤 논리인지. 어차피 거기 청년주택 들어서봐야 청년들 다 딴 데 가서 돈 쓰고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에너지 쏟을 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밥 먹고 주변에서 뭐 술도 먹고 주변에서 옷도 사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논리들이 조금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청년주택 들어온다 할 때는 뭐 교통 문제 발생하고 환경 문제 발생하고 뭐 좀 이게 슬럼화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하셨는데 그 조금 바로 위에 이렇게 민간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분양 아파트가. 거기에 관련돼서는 하나도 반대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이분 주민분들이 집값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시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집 살 돈 없어가지고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 같은 면이 확실히 많고 청년들은 좀 어려운 면이 많은데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릴 때 고생해보라는 어르신들 큰 마음 젊어서 사서 젊어서 고생한다? 고생해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청년들은 그렇게 차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학생들도 차 별로 없고 저도 아직 차 없고 오히려 더 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주민분들에게 저희가 그걸 열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반대하시려고 이유를 찾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같이 앉아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 사회랑 같이 뭔가 이런 거 저런 걸 해보면 진짜 좋겠다. 뭐 1층에 뭐 그 근린 시설에서 공방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뭐 수업도 같이 열어보고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멘토링 캠프 이런 것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또 공헌을 하면서 저게 재밌는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몇 번 만나뵈려고 저희 연희동 집 지을 때 반대하신다는 민원 듣고 몇 번 만나 뵙고 얘기 드리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같이 저희랑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지. 지어지기 전부터 모든 것을 단정 짓고 반대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원래 대전에서 올라와서 하숙집에 살았는데 반지한테 6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진짜 비싸다. 진짜 기숙사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보자 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LH에서 뭐 전세금 대출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뭐 계약서 따로 써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구해야 되고 LH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 대상이 되는 주택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확실히 60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계속 LH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동생이랑 같이 옮기고 싶다고 했는데 SH에 이런 공고가 떴다. 한번 봐봐라 해서 그때 지원을 했었고 주택 임대 공고들이 많이 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네. 자취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혼자 막 이렇게 살기에는 제 경제적인 상황에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민달팽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공시나 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다가 공식이 있어서 이제 운이 좋게 잘 상황이 돼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아까 반지하가 월세 60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증금이 60만 원이고 해서 딱 제가 이제 뭐 집에도 손 벌리지 않고 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보증금 1,500에 월 임대료가 8만 원이에요. 그걸 동생이랑 둘이 나눠내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안 내고 산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 엄마도 신기하세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서울 땅에 그런 집이 있냐고. 전셋집인데 7천짜리 전세고 그 이자가 이제 11만 5천 원 나오고 있고 월세가 10만 원에서 그냥 한 달 내는 비용은 2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싼 게 너무 좋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임대료를 다 감당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50만 원을 벌려면 한 15시간 이상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때문에 막 걱정하고 이거를 내려면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막 이런 걱정들을 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면서 느끼는 안정감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기숙사랑은 또 다르게 그냥 일반 이런 가정집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사는 거니까 달팽이 집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뭐 근황도 나누고 뭐 집에 대한 운영 사항 같은 거를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해나가는 것도 재밌고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약간 바뀌게 된 계기를 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공공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리를 잘 안 해주시고 솔직히 4년 살았는데 SH에서 나와서 봐주신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뭐 저희도 곰팡이나 누수 같은 게 좀 있어서 연락드리면 그냥 와서 보시고 그냥 가시고 이게 해결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러면 좀 이런 말하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공은 공급 호수를 늘리기에 조금 바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관리나 유지나 이런 거에는 아직은 신경을 많이 못 쓰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년주택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주변하고 관계 맺고 사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청년주택이라는 이름 안에 약간 가려진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이 지역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일상이 좀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말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예. 집집마다 전선이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당겨서 잘라버리고 싶어 저걸. 지금 큰 길이고 작은 길이고 이 전신들이 이렇게 많이 쓰니까 한 70년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TV 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기환입니다. 안주나 서나 비가 오나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시민분들의 민생을 위해서라면 현장에 항상 발빠르게 나서는 저희 TV 민생연구소. 오늘은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제 옆에 서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예, 저랑 뭐 비슷하죠? 좀 길쭉길쭉하고 전봇대입니다. 자, 근데 전봇대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서울시에서 이제 쾌적한 미관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전봇대 그리고 이 전선들 땅속에 묻는 사업 이른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전봇대 전선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시민분들의 안전을 또 위협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현장 실태는 어떤지 오늘 민생연구소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선 미관상 안 좋잖아요, 첫째는. 예.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전봇대 때문에 막 이렇게 차도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또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 지하로 묻는 게 좋긴 좋죠. 그렇죠. 지중화 사업. 그럼요. 이사를 가잖아요. 예. 그럼 또 누가 오잖아요. 오면은 전선해놓고 옛날 거 그냥 누가 간다고. 그래 이만큼 쌓여있는 집 엄청 많아죠.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완전 철거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선이 그냥 안 쓰는 선들이 너덜너덜.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회기동 일대 상가가 또 밀집되어 있는 이 거리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정말 몇 걸음 안 가서 전봇대, 그 다음 또 얼마 안 가서 또 전봇대. 거의 무슨 가로수 마냥 전봇대가 아주 그냥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 전선들도 정말 어지럽게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뭔가 막 복잡해지네요. 자, 그렇다면요, 일반 주택가 쪽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한번 그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여기, 야, 이게 지금, 이것도 전선이구나. 여기 이제 외벽이 색깔이랑 똑같이 칠해서인지 몰랐는데 이게 다 지금 전선이네. 자세히 보니까. 예? 쫙 이어져가지고. 이게 분명, 제가 알기로는 맨 위에서부터가 고압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전압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고 그 밑에 이 통신사들, 통신선,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좀 개선이 돼서 좀 정리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막. 거센 바람에 끊어진 통신선이 변압기에 닿아 폭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3층짜리 지금 주택 건물인데 바로 한 2층 높이,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전선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면서도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기 이 2층 예를 들어서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딱 창문 열면 바로 앞에 눈앞에 전선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관도 미관이지만 만약에 이게 뭐 폭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전선이 집안이라도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이거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위험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심각하네, 상황이. 이거 전선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고. 네. 이게 좀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안 여며 그냥 막 줄 잡아당겨서 잘라불고 싶어 저걸. 진짜. 그래도 몰라.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못 잘라.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이걸 잘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죠? 큰일 나지. 예. 큰일 나지. 그러니까. 딴 동네 가면 다 지하로 묻었더라고. 예. 아무리. 자, 방금 이곳 일대를 직접 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전신주들과 이 전봇대, 이 전선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휘경 119 안전센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 안녕하십니까? 소방局가장 중요한 일이 인명 구조, 사람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서에는 전용 특수차가 각 섬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굴절차하고 고가 사다리 차라는 건데 이 차량이 굉장히 커서 사람을 구조할 때 이 사다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좀 반경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다리를 전개하다 보면 위에 그 전신주에 연결된 그 고압선이라든지 전기 배선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60, 70% 이상은 거의 그래서 이 전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 정말 그 골든타임, 정말 1분 2초 가까운 그 순간들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전선 지중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지중화 사업이야말로 우리 소방서의 거의 필수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선만 없더라도 지금 얘기한 우리 그 전용 특수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전용차를 진짜 적재적소에 전개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고 간혹은 그 전선에서 그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덜합니다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가치집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 전선도 한 20년, 30년 되면 노후화가 돼서
그 전선이 갈라진다 합니다. 이런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 고압선에 연결된 그 부위에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해서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저희 소방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주택 그리고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에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만요. 정말 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곳, 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장소를 옮겨서 한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뒤로 보이는 요게 바로 그 학교 그 담벼락입니다. 담벼락을 따라서 딱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바로 그냥 이 전봇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어김없이 전선들이 얽히고 털켜 있고요. 한번 이 통학로를 따라서 쭉 한번 가볼게요. 이 길이 지금은 이제 물론 방학입니다만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정말 그 말 그대로 통학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이 통학로 따라서 역시나 그 전선들이 계속 좀 이어져 있고요. 전봇대 또 있어. 전봇대 또 있고요.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막 뭐 분전함 이렇게 적혀 있고 보니까 막 그 통신사 그 로고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아마 통신선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그 뭐랄까 이 아무튼 탑 같은 건데 이게 지금요 학교 바로 그냥 도로 하나 건너자마자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놀이터. 아이들이 아마 평소에도 여기서 굉장히 자주 놀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궁금해서라도 전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니까 예를 들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진다거나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냐? 아니 뭐 일단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미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전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딱 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험하다거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 조금 해본 적 있어요? 네. 언제? 막 비 올 때나 그럴 때. 그 바람 안 통하는 그런 거나 설치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 뭐 비나 바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해라. 보십시오.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이 전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여기도 그러네. 자, 제가 이번에는 말이죠. 아까 그 초등학교에서 바로 또 인근에 있는 중학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상황도요.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막 이 학교 담이거든요. 이게 담 안에 이제 지금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 옛말에 보면은 저기 구렁이 담 넘어가든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전봇대 담 넘어가든. 이게 어떻게 학교 안에 이렇게 담 넘어서 심각해요. 심각해. 자, 오늘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해봤는데요. 문제는요. 이 동대문구 회기동 말고도 서울시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죠. 도시 미관,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이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교환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도 하루도 못 견딜 겁니다. 아침 7시에 출근 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 또 점심 투쟁을 하고 제 키가 180이라서 잠잘 때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약 60cm가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자냐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그리고 새우처럼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드시는 거예요? 네, 순두부. 예.
식사는 보통 하루에 한 2번 정도 올라가고요. 기본적인 게 휴대폰 뭐 배터리라든지 뭐 타올 같은 거. 참 너무 가슴 아프죠. 빨리 끝나고 성내에서 내려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뭐 쭈그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소화 불량도 있고 그 다음에 대소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량만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만큼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삼성의 노조 탄압은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2번 다시 회사로부터 탄압받지 않고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는 쪽에서 문이 안 열려. 한리 아까 해봐야 뭐 돈 2,000원, 1,000원 힘들어요 이거. 집에서 한 5시 반이나 5시나 됩니다. 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도 깡통이나 뭐 이런 거 등등 나오는 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에 몇백 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모아가지고 숨겨놓게 모았다가 오시면 드리고. 지금 이거 얼마 나온 거예요? 2,400원. 요즘은 돈벌이 안 돼. 그전에는 그래도 가격 좋을 때는 한 3만 원, 뭐 보통 한 3만 원은 벌어갖고 갔어. 근데 요즘은 이제 좋을까요? 가격이 없으니까. 하기 싫지요. 맨날 나올 때는 하기 싫지요. 하기 싫어도 이제 해야지. 있는데 지금 밥 먹기도 힘드는데 나까지 먹이 살려. 이렇게 하질 않으면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70가구에 기프트는 한 270개 정도.
저희는 지금 현재 그 가구당으로 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하나를 시키든 이제 뭐 20개를 시키든 똑같이 이제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쉴 걸 다 하시고 하면은 제 시간에 배송을 못 하거든요. 세제, 물, 무슨 운동기구 많이들 실제로 다치시고요. 또 저희가 병가도 무급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파도 참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계약에 이제 영향이 있을까봐. 과중한 업무를 해서 이제 무릎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일을 하면은 뭐 무릎이나 팔이나 관절, 허리 그런 데는 다들 뭐 병이 있겠지만 또 이제 식사를 제때 못 해가지고 내장 관련해서 이제 위궤양이나 뭐 그런 고통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은 동료들하고 좀 같은 그 근무 중에 휴식 시간에 식사도 좀 하고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